어둠이 내리고도 한참이 더 지난 뒤부터 나는 별장마당에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앉아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이른 더위에 비해 밤에는 스산하다 싶을 정도로 기온이 낮아졌지만 가늘면서도 끈덕지게 너울거리는 불꽃이 내 주변에다 부드러운 방막을 형성하는 것 같아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난 10달 KH 기획의 작업실에서 경험했던 어둠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우한 공간감, 그런 상태에서 심신이 자연스럽게 각성된 때문인가. 2병의 소주를 비웠음에도 좀채 치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라는 의식에 각인 그 허전한 공백감이 나도 모르게 주변을 의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교한 달빛과 숲의 수런 거리, 간간히 어둠을 찔러대는 밤새 울음소리가 살갗으로 아리게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을 나와 KH 기획의 작업실에서 기고했던 지난 10달, 그것은 꿈과 어둠과 빛이 난투극을 벌인 시간이었습니다. 꿈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증오하고, 어둠에 젖어 살면서도 그것을 혐오하고, 눈부신 빛의 세계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이율배반적인 응거의 시간. 그래서 밤이 되면 중얼중얼 정신을 쥐기에 빼앗긴 채 작업실 한쪽 구석에 처박힌 낡은 책의 한 구절을 저주의 주문처럼 읊어대곤 했습니다. 밤이 다가옵니다. 밤과 더불어 내게 낯익은 유령들이 깨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무섭습니다. 해가 저물 때, 내가 잠들려 할 때,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 이렇게 나는 하루 3번 무섭습니다. 내가 획득했다고 여겼던 것이 이렇게 나를 저버리는 3번. 허공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는 저 순간들이 나는 무섭습니다. 짙어가는 어둠이 그대의 목을 조일 때, 잠이 그대를 돌처럼 굳어지게 할 때, 한밤중에 그대가 나는 무엇인가 하고 결산해 볼 때, 그대가 생각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대낮은 그대를 속여 위로합니다. 그러나 밤은 무대 장치조차 없다. 나를 진정시켜 다오. 가물거리는 불꽃, 은연한 치기 속으로 또다시 지난 밤과 같은 환각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달빛에 젖은 파도 소리가 은밀하게 시공을 넘어오는 것 같고, 내가 예감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존재감이 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퍼뜩 2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돌리자 자박자박 누군가 검푸른 오죽숲을 돌아 별정으로 이어진 샛길로 접어드는 게 보였습니다. 온몸에 깊은 전류가 퍼져나가는 걸 느끼며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에 스며든 부르스름한 달빛을 받으며 누군가 길이 끝나는 별장마당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는 일정한 간격을 보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한 구석이 있어 보였습니다. 환각과 현실의 경계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서리빨 같은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는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묵적의 시간. 미안해요. 놀라셨죠?
손에 흰 종이 봉지를 들고 내 앞까지 다가온 그녀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밤길인데 내가 뭔가에 홀린 줄 알았어요. 푸른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에서 환상적인 색감을 읽어내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혼자 술을 드시는군요. 이거요?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소주병과 종이컵을 내려다보고 나서 그녀는 손에 든 종이봉지를 내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건네받아 접은 윗부분을 열어보자 고소한 냄새와 함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봉지에서 따뜻한 온기까지 느껴져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내용물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각질처럼 딱딱한 감촉. 미역인가? 내가 그것을 입에 넣어 조금 깨물자 다소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마 튀김인데 방금 튀겨온 거라서 술안주 하시면 좋을 거예요. 달밤에 다시마 튀김. 감동적인 맛이로군요. 모처럼 환하게 웃으며 나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앉으라고 모닥불 옆에 만들어 두었던 내 자리를 그녀에게 권하고 다시 마당 가장자리로 벽돌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서서 볼 때는 푸르고 서늘한 기운에 젖어 있었으나 모닥불 옆에 앉은 그녀의 앞면에는 어느새 다감한 홍빛이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별장 안으로 들어가 다시 한 병의 소주와 종이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이컵을 건네기 전 다소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소주를 마실 수 있나요? 네, 가끔 혼자 마셔요. 예상 박히다 싶을 정도로 순순히 그리고 단박한 표정으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어디서 술을 마시죠? 그녀에게 종이컵을 건네고 소주를 따라주며 나는 물었습니다. 밤에 부모님들이 잠들면 가게에 있는 소주 한 병을 꺼내 들고 혼자 밖으로 나와요. 집 주변에서 마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쪽으로 건너와서 마시곤 해요. 이쪽이라뇨? 이렇게 캄캄한 곳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 별장 마당으로 와서 술을 마시곤 했다는 건가요? 사뭇 놀라는 표정으로 나는 그녀를 보았지만 나와 달리 그녀는 지극히 차분한 표정으로 흔들리는 불꽃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주 둘러보고 가긴 했지만 여기서 술을 마신 적은 없어요. 이곳으로 들어오는 길 옆에 있는 회가 그게 원래 우리 집이었어요. 지금은 위지인에게 팔렸지만 재작년 가을까지 거기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심란해지면 밤에 이쪽으로 건너와 그 집 우물터에 앉아서 혼자 소주를 마시곤 해요. 그 집에 살 때가 좋았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시절이 그리워서?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말을 멈추고 그녀는 잠시 호공을 올려다보았습니다.